토지공장입니다. 토지 투자 기초반 투자 언어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투자 언어, 즉 얘기했듯이 익숙함이 중요합니다. 익숙함이 뭡니까? 자주 우리가 단어처럼 익숙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죠. 이거를 뭐 공법에서 용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투자 언어라고 하죠. 투자 언어. 용어들이죠. 이런 것들이 볼게요. 이 언어들이 영어 단어처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문장이 되잖아요. 뭐 I'm a boy, 뭐 대표적으로 많이 하죠. boy. 그 단어잖아 이거. 그건 나, 뭐 동사, 뭐 관사, 이렇게 명사, 뭐 이렇게 I'm a boy죠. 이게 문장 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말 때 잘 알아듣잖아요. boy 하면 소년이지만 걸, 뭐 소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이 되면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도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단어 가지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 투자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하나하나 열심히 배웠어. 그 다음에 이것만 배워가지고 농지만 배웠지 투자와 연결 시킬 수 있겠어요. 대화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럼 농지는 유지는 어떻게 되고 세금은 어떻게 되고 절세는 또 어떻게 되고 매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거를 사야 되고 이 하나의가 전체가 다 들려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어느 한 부분만 아는 거는 지식입니다.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퍼즐 맞추고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쌍에 그저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투자죠. 그래서 알겠죠?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발형 혀가 지난 시간이겠죠? 개발형 혀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발형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알기 쉬운 개발형 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개발형 혀가 누구나 알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누구나 알기 쉬운 개발형 홍보문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배포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구나. 그거죠. 개발형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있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건축물, 건축, 뭐, 토수제도 이런 게 있죠? 여기서 이런 게 개발형 허가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서 따로, 지침으로 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두 장의 리플렛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최대한 이거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기 쉬운 거죠. 개발형 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 이용과 관련된 개발행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과 관련돼서 개발행 중, 그러니까 개발의 행위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허가의 의의가 뭐냐? 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유도.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하고 다른 거죠. 건축허가는 건축만이죠. 그 유도하여 국토 관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서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뭐 환경 보존의 조화를 도모해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되는지 주변 건강, 요게 요즘에 많이 중요하죠. 환경하고 이 조화 등을 고려해서 그 뭐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 해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관련이 도모하는 제도가 개발행위가 제거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필요성은 토지는 뭐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서 그렇죠?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보조화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는데 이거 출자를 줬어요. 근데 막 이거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는 전체가 맞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기가 내가 주택이 있는데 허가를 여기다 지었다. 허가를 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는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의 이용과 보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사적인 개발형 허가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개발형 허가 제도는 계획던 뭐 적정성, 뭐 기반시 확보, 주변 환경과 조화
이걸 고려해서 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개발행위가 어떤 개념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션이 필요하면 여기서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가 대상은 조금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허가 대상 보면은 이 건축물의 건축, 공장 설치 했죠? 그 다음에 토지 현절 변경이 나오죠. 절토, 그걸 깎아내는 거, 그 다음 청토, 쌓는 거, 그 다음 뭐 지금 매립하는 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연안에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토수를 운반해서 집안을 높이고 새로운 유치 만드는 거, 매립. 그 다음에 그 뭐 정지, 흙을 이렇게 표면을 교성하는 거, 평평하게 하는 거, 흙을 수평으로 맞추는 거, 그렇죠? 균일하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포장, 콘크리트 아스팔트겠죠? 이런 형질 변경은 뭘 한다고요? 세종에서는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토석의 채취, 형질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거죠.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것은 목적하는 것은 이런 건 제외하고 있죠. 농지 같은 거, 토지 분할 이것도 잘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다른 법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산업 뭐 현지법도 있고 뭐 건축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걸 받지 않는 토지 분할. 그러니까 원형지 그대로의 분할이죠. 이런 거 있고 개발한 거고. 그다음 용도지역별 제한 면적.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660 이상 뭐 이렇게 있죠. 요거 이상일 때 용도지역별 분할 제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에는 분할 제한 면적이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농림지역은 이거 2,000평만 분할하고 이거 그 분할이란 거 써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분할이 세종시를 얘기한 거고요. 여기 보니까 또 쌓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요. 제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대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이런 거는 행정조차를 절차 개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가 있던 개념만 먼저 잘 잡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은 차츰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얘기를 많이 할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절차를 한다? 신청인이 신청하고 접수하고 뭐 협의 조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심의를 하네요.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부 통보하고 이행 담보를 하고 이제 할 수 있게끔. 뭐 이거는 이제 잘 몰라도 뭡니까? 설계 사무소 가면은 알아서 대행해 줍니다. 대행해 주죠. 개발행위가 받은 거는 대행합니다. 관련 규정 사이트도 이렇게 나와 있고 탑업도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리플렛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제 요것도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가 이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발행위가 있죠. 인허가 관련인데 개발행위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 접촉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 접촉하면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잘 안 보니까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오죠.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이렇게 여기 있죠. 개발행위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어떤 내용이 있다 설명을 잘 보면 되겠죠. 민원 신청하는 게 있고요. 처리 절차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 신청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통합 인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신청한 거고 통합 인허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서류 조회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인도 가능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설계 사무소에 맡기면 대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용 안내, 그래서 허가 안내, 여기 있죠? 지원 서비스, 뭐가 있는지, 요건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민원 신청의 통합 인허가, 그 다음에 개발 행위가 안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한다.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있죠? 쭉 나와 있죠?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경미한 행위도 잘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이런 내용까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관련된 거를 참조하고 있다. 그럼 조금 전에 뭐라고요?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죠? 요거 보시면 된다. 이렇게 민원 쪽에서 용어 정보마당 같은 데 보면 있습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도 그 통합 인허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그맣게 뭐 고수가 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어떤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이게 개발행위가
혼자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 설계사무소는 여러 건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 그런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개인은 이거 알기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요를 보고 이렇게 맞습니다. 개발량의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구석구석 클릭을 하니까 개발의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보시죠.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이쪽은 개념을 봤고요. 만약에 정보를 보려면은 요거 정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 안내라든지 보시면 돼요. 이 화면 있죠? 옛날 화면이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처음에 포스팅할 때는 이런 화면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미지가 더 세련됐나요? 이미지가 좀 늘어났네요, 많이. 4개의 메뉴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업데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교통부는 어제란 얘기는 이때 기준으로죠. 2020년 2월 20일 기준으로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 땅 개발 행위가 인터넷으로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는 방문 없이 개발 행위가. 그래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간편해서 소유자뿐이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 대표적인 게 성소겠죠. 준공 검사 필증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형질 변경 이런 걸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읽어보면은 대리인도 개발을 가능할 수 있어 인허가 진행 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서비스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요 서비스 내용은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그래서 대리인 유임장 첨부해서 그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조회하고 준공검사 필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전자결제, 연계, 전자협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동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도입을 한 거죠. 그 IT 강국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받으려면 뭘 설계사무소를 했겠지만 그 알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있고요. 신청 이제 가능 지역은 이제 전국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납부하고 다 할 수 있겠고요. 이 경과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을 보면은 그 예전에 이게 보신 그 발표문인데 보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신속하게 투명하게 제공할 수 한다. 또한 5월에는 이제 통합 인허가 절차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도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통합 인허가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개발의 허가뿐만 아니라 이 건축 공장 설립 승인도 제가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건축과 이런 것으로 한 곳에 볼 수 있도록 구축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IT 강국이 맞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개발의 허가 제도는 또다시 나옵니다. 공작물 설치, 성질 변경, 토소 채취, 그 다음 분할, 쌓는 거지. 그렇죠? 2000 난개발 방지 때문에 전국토는 2000 그 할 때 나왔습니다. 2002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개발 행위가 대상은 건축, 설치, 그죠? 성질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는 행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꼭 그냥 암기하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이 익숙해졌다면은 지금 뭡니까? 아,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가 있네. 요거, 지금 통합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있네. 그래서 언제든지 뭐였습니까? 이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도 가능하고 좀 편리성이 생긴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 있고요. 물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대행하니까 바로 연결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런 개발의 행위가 지원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수 있는 거죠. 방법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경험을 쌓다 할 수 있겠죠. 개발의 행위를 봐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기 쉬운 그 개발의 행위가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많은 얘기 했는데 이 더 많은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실전
토지 연구반 있죠? 그 문장으로 공부하는, 그 투자하는 건데, 요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책이라든지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형 영화관은 돈 되는 투자 팁이 많거든요. 돈 되는 투자 툴이 맞아요. 투자 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땅도 예를 들어서 땅에 가장 우리가 실전 많이 하는데 땅에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울퉁불퉁 이게 안 이뻐요. 주변 지역은 평당 100이에요. 당연히 안 이쁘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이 싸겠죠? 80만원 정도 해요. 근데 내가 흙을 가져와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당 100만원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게 형질 변경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된 겁니까? 땅이 리모델링 된 거죠. 그죠? 리모델링.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투자 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형 효과가 뭐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형 효과를 좀 더 많이 우리가 실전적으로 많이 하시려면 해당 지역에 관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 설계 사무소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듣고 개발형 이거 여부를 알고 그래야 돼요. 친해진다는 얘기가 최소한 뭐 식사 정도 하고 대화 작업 주고받고 하순 정도 돼야 됩니다. 어쩌다가 전화 한 번씩 하는 건 친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쩌다 한 번 전화하는 건 친해진 게 아닙니다.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전문가들하고 좀 친숙했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되게끔. 그래야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 정보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 노하우를 왜 혼자서 끙끙 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발형 효과에 대해서 좀 더 그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갖고 통합 지원, 인허가 지원 시스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더욱 자세한 얘기는 다음 뭐 연구반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시간을 통해서 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개발형의 허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